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척박한 땅을 일구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남녀가 따로 없다. 이것이 위구르족의 또 다른 장수 비결이었다. 그런데 대도시로 이주해온 위구르족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더 이상 밖에 나가서 많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바로 음식. 위구르족 전통 음식에 한족의 음식까지 합쳐져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름진 고열량의 식사를 마음껏 하게 되었다. 거기에 서구화된 인스턴트 식품들까지 섭취하면서 대도시의 위구르족들은 비만이라는 새로운 병을 앓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미국의 이민간 일본인들에서 1세대들은 일본식 생활 방식을 상당히 고수를 하고 2세대들은 완전히 미국화돼가지고 거의 뭐 일본 음식도 잘 안 먹고 비만도 더 많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간 1세대보다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당뇨나 비만이나 이런 게 많아졌었던 그런 연구가 있는데 독일 에센 대학교. 세계적인 심장병원이자 연구기관인 이곳에서 얼마 전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심장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혈액 속 세포를 장기간 분석한 결과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되는 특정 유전자가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스리프티진, 즉 절약형질 유전자가 바로 그것이다. 절약형질 유전자는 당뇨병을 일으키고 심장마비와도 관련이 있으며 비만이나 지방대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영양이 풍부하지 않았던 예전엔 적은 열량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하는 이 절약형질 유전자가 유용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비만이나 심장마비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열량을 섭취하더라도 절약형질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경우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비만이나 상인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절약형질 유전자가 아프리카 흑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됐으며 유럽의 백인보다는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민족에게서 더 많이 발견됐다는 사실이다. 만약 절약형질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전혀 운동하지 않고 많이 먹으면 훨씬 더 빨리 체중이 늘어납니다. 유럽의 코카서스 인종은 아프리카 흑인에 비해 절약형질 유전자의 빈도가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요. 아시아인의 경우 코카서스 인종과 아프리카 흑인에게서 나타나는 빈도수의 중간 정도였습니다. 오연상 교수는 유전적 원인에 대한 이해야말로 개발도상국들의 비만 문제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더 이상 아시아도 비만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은 과거에 식량 사정이 안 좋을 적에 음식이 있으면은 많이 먹고 없을 때는 굶어도 힘을 쓸 수가 있는 그러한 형태의 체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식량이 풍부해지고 생활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니까 과거에 그 식량이 부족할 적에 그렇게 잘 적응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비만이 돼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앞서 브라질과 중국의 경우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비만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은 한국형 비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비만 전문의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어느 정도가 비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자는 28.8%, 여자는 23.9%가 비만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비만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56.9%가 건강 유지를 꼽았고요. 33.8%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9.3%는 외모를 꼽았습니다. 비만이 불러오는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이 30.5, 우울증이 17.9, 고혈압이 17.2, 심장병이 16.8% 등을 꼽았습니다. 제가 이 체중계 위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제 키가 169cm인데요. 체중이 54kg입니다. 평균 체중보다는 조금 마른 편입니다. 이번에는 몸속의 지방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16kg입니다. 몸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니까 정상 체지방률인 18에서 28%보다는 조금 많은 수치입니다. 결국 몸무게는 평균보다 적지만 지방의 비율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의사들이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이 체중보다는 체지방량 그리고 허리 둘레를 중요한 비만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텐진의 한 비만 전문 클리닉. 고도 비만 환자의 병실. 올해 13살인 황치인 차우의 몸무게는 104kg. 이미 50kg을 감량한 상태다. 가장 큰 치료는 침을 통해 이루어진다. 침은 식욕을 저하시키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때 150kg을 육박하던 황치인 차우. 몸 곳곳에는 지금도 고도 비만이 남긴 흔적과 부작용들이 남아있다.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요. 항상 피곤하고 어떤 때는 심장이 쿵쿵 뛸 때도 있어요. 친구들이 비웃고 무시하기도 하고요. 점심시간. 식사량도 극도로 제한된다. 평소에 2-3 그릇을 먹었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식사량은 반 공기밖에 안 된다. 영양소는 다양하게, 하지만 열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고추, 감자, 갈치 한 조각 정도예요. 평소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이들이지만 이곳에서는 반드시 1시간씩 운동을 해야만 한다. 북경대학교 인민병원. 중국 사람들이 비만해지면서 생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당뇨 환자들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중국 비만 인구는 2억 6천만 명으로 성인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당뇨 환자는 4천만 명에 육박한다. 이 방 하나만도 당뇨 진료 전문의가 6분이 있고 이 병원에서 하루에 300명씩 당뇨 환자를 진료를 한답니다. 올해 75살의 한구이산 씨. 건강해 보이지만 15년 병력의 당뇨 환자다. 한때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였던 그는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언제나 정상 체중을 유지했던 한구이산 씨. 당뇨에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없었다. 눈이 어두워지고 배가 나오고 체중이 늘어도 당뇨병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다른 병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죠. 체형이 점차 변했지만 그 당시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예전대로 먹고 마시는 걸 즐겼죠. 놀라운 것은 중국 당뇨 환자 중에는 한구이산 씨처럼 정상 체중인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중국 통계에 의하면 당뇨 환자들의 평균 체질량 지수는 24에서 25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체질량 지수는 서양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경우 체질량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 데 비해 배나 엉덩이 둘레처럼 특정 부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경우는 어떨까? 제작진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당뇨 측정을 해봤다. 그리고 이중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과 체성